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 검사의 수사. 제1항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2항 검사는 제197조의 3제6항, 제198조의 제2항 및 제245조의 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 사법경찰관리. 제1항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2항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에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삭제 제4항 삭제 제5항 삭제 제6항 삭제 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제197조 2 보완수사 요구.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197조 23 시정조치 요구 등.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항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7항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8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7조 24 수사의 경합.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 준수사항. 제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8조 2 검사의 체포 구속 장소 감찰. 제1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 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에 피의자의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신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항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 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 2 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제4항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 23 긴급체포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항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 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 24 긴급체포와 영장 청구 기간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 2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 3제 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4항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제5항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 인대후 자직계 친족 형제 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6항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0조 2호 체포와 피의 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0조 2호 준용 규정.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 제4항 및 제10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01조 구속. 제1항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항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제5항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1조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제1항 제200조 2 제200조 2 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 외에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신문기 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신문기 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신문기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항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신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항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제9항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10항 제71조, 제71조 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200조 2호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 2 및 제276조 2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 2 구속기간 내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 2, 제200조 2, 3제 201조 2 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4조 영장 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1항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 삭제. 제207조 삭제.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한 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 제209조 준용 규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본문 및 제200조 이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 2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1항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의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2조 2. 삭제.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삭제. 제213조 2 준용 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 2 제5항 및 제200조 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의 일을 준용한다.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4조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1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제4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항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2. 피해자 당의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제6항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7항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제8항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제9항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제4항의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1항 법원은 제4항에 신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신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문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신문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항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 2 제5항 및 제200조 2 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 2 제6항을 준용한다. 제214조 2 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1항 제214조 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제2항 제214조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14조 2사 보증금의 몰수 제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일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 2 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 2 3 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제2항. 법원은 제214조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1항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 2, 제200조 2, 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제2항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 2.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 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4항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9조 준용 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20조 요급 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21조 제3자의 출석 요구 등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제3항 제163조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2 증인신문의 청구 제1항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3항 제1항의 청구를 하면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5항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항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1조 2.3 감정의 위촉과 감정 유치의 청구 제1항 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 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2사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제1항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제3항 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73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제221조 2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1항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제4항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제1항 변사자 또는 변사에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제3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이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1항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항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 동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 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9조 배우자의 고소 제1항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0조 고소기간 제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항 삭제 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혜택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2조 고소의 취소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3조 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34조 고발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 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6조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9조 준용 규정. 전이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0조 자수와 준용 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1조 피의자 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은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 피의자 신문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면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은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 2 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직계 친족 형제 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안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제3항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44조 2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상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 23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 24 수사 과정의 기록.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의 조사 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항 제244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 2호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 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 2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참여. 제1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항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 2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1항 제245조 2 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제2항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항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항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 24 준용 규정. 제279조 27 및 제279조 2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5조 25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 2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 2호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 27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1항 제245조 2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 28 재수사 요청 등. 제1항 검사는 제245조 2호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제245조 29 검찰청 직원. 제1항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제3항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4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 2부터 제197조 2사까지, 제221조 25, 제245조 25부터 제245조 2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 20 특별사법경찰관리. 제1항 삼림, 회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의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제3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4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 2부터 제197조 2사까지, 제221조 2호, 제245조 2호부터 제245조 2팔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8조 공소의 효력 범위 제1항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제2항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제2항.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0조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제1항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항 공범에는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항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구교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4항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구교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253조 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조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55조 공소의 취소 제1항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제256조 타관 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 2. 군검사의 사건 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57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8조 고소인 등의 처분 고지. 제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 고소인 등의 공소불제기 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59조 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부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0조 재정 신청.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항 재정 신청서에는 재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 사실 및 증거 등 재정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 신청서의 견소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1항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제3항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제5항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보를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 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6항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2조 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2조 2.3 비용 부담 등. 제1항 법원은 제262조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 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 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 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 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2조 2사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1항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항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63조 삭제.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1항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2항 재정신청은 제262조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3항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4조 2 공소 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265조 삭제. 제266조 공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6조 2 의견서의 제출.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6조 2.3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제2항.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검사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 2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6항 제1항의 서류 등은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 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 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266조 2사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항 검사는 제2항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6조 2호 공판 준비 절차 제1항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제2항 공판 준비 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제3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 정리하는 등 공판 준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66조 2 공판 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 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 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 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6조 27 공판 준비 기일 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 준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항 법원은 합의 부원으로 하여금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과는 공판 준비 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항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6조 2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제1항 공판 준비 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2항 공판 준비 기일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제3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 준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6항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66조 2구 공판 준비에 관한 사항 제1항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 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 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체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제2항. 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6조 20. 공판 준비 기일 결과의 확인. 제1항. 법원은 공판 준비 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 준비 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6조 2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제1항.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신 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 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제2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 2 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 2 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제266조 2 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266조 2 3제6항을 준용한다. 제266조 22. 공판 준비 절차의 종결 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인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266조 23. 공판 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1항.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266조 24. 준용 규정. 제305조는 공판 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6조 25.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6조 26. 열람 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금지.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 2 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 27.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 준비기일.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 준비기일로 본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제1항.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3항.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7조 2. 집중심리. 제1항.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제2항.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항. 소송 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8조. 소환 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군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날의 효력이 있다.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1항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항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제1항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271조 불출석 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의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2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제1항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신청을 기각하면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3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면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 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의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제1항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제2항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제3항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 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제275조 2 피고인의 무죄 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75조 23 구두 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6조 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1항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 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 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가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277조 2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 절차 제1항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공판기 이래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79조 2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제1항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항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9조 23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 2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 2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9조 24 전문심리위원회 지정 등. 제1항 제279조 2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제2항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그 밖의 전문심리위원회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79조 2호 전문심리위원회 제척 및 기피. 제1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항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9조 2 6 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279조 27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 2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 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 의무 법정 경찰권. 제1항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제2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3조 국선 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3조 2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제1항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5조 검사의 모두 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 진술. 제1항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드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6조 2 간이 공판 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6조 2.3 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1항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288조 삭제. 제289조 삭제. 제290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291조 동전. 제1항 소송 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제291조 2 증거조사의 순서. 제1항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제3항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 방식.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92조 2 증거물에 대한 조사 방식.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2조 2.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 방식.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94조 2 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 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94조 2.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제3항.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4조 2.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등사. 제1항.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변호사는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 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 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항.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에 따라 소송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에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4조 2호.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95조.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 2의 증거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6조 2. 피고인 신문. 제1항.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제161조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7조. 피고인 등의 퇴정. 제1항.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 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97조 2.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 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 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 법원은 전사망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 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301조 공판 절차의 갱신.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에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1조 2 간이 공판 절차 결정의 취소와 공판 절차의 갱신. 제286조 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2조 증거조사 후에 검사의 의견 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 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에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5조 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306조 공판 절차의 정지. 제1항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를 정지하면은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5항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 2 미법 수집 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 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 2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 이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 진술서 등 제1항 전 2조의 규정 이외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제3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314조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 병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 전문의 진술 제1항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제1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제2항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항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이항의 이해에 의한다.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 능력 제1항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8조 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1항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318조 2.3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 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 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8조 2사 판결 선고 기일 제1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단서의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319조 관할 위반의 판결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1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한다. 제323조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후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 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1항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9조 공소 취소와 재기소.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31조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3조 압수작물의 환부. 제1항.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작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가환부한 작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 전사망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4조 제3형의 간합 판결. 제1항.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1항.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전이항의 규정은 이해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1항. 형법 제36조, 동 제39조 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1항.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